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며 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우리 몰래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길 때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심장 질환의 시작일 수도 있고 잠깐 어지러운 걸 노화 탓으로 돌렸는데 사실은 뇌에서 온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죽음의 갑작스런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중요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며칠 전부터 식사 후에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체했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검사해보니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추기도 하지만 사실은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 어깨나 등으로 번지는 묵직한 통증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72세 여성 환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가족이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만 보고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뇌졸중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큰 장애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만약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고 하루 이틀 늦췄다면 반신마비로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더듬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면 반드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분 단위로 싸우는 병입니다. 심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75세 환자는 밤마다 숨이 차서 앉아서만 잠을 잤습니다. 본인은 나이 드니 그렇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진단은 신부전이었습니다. 심장은 펌프와 같아서 온몸에 혈액과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생명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요. 숨이 차고 누우면 더 힘들고 발목까지 붓는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체중 변화도 중요합니다. 며칠 사이에 체중이 23kg 늘어나고 발목이 붓는 현상은 단순히 짠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부전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다리 붓는 건 당연하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피곤한 건 당연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의 피로가 갑자기 몰려온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몇 달간 피곤함을 그냥 참고 넘기다 뒤늦게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피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큰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자주 체한다, 속이 더부룩하다. 많은 분들은 위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심장질환이나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분은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위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더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겠지요.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혈압이 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시니어에게 아주 큰 위험입니다. 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 폐렴이나 합병증이 따라오고
그 자체로 사망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작은 어지럼증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음을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지.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언제나 이상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정기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수치만 잘 관리해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다가도 가족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투가 달라졌다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는 작은 변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지켜봐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라.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린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정기 검진과 생활 관리로 대비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숨이 차오를 때,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올 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몸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신호를 무심히 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작은 관심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